하청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최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벨기에산 기관총을 라이선스 생산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총이 노후화되어 2년 전 새로운 조달처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스미토모 중기를 비롯한 세계 업체가 응모하였고 30여 년 전부터 자위대 기관총을 생산하던 스미토모 중기가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스미토모는 열심히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미토모는 아래 한 기업에게 하청을 주었고 그 기업은 그 아래 하청으로 중국 심천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결국 스미토모에서 만든 기관총 부품 설계도는 그 중국 하청업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스미토모 중기는 돌연 응모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량이 적어서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관총의 중요한 설계도를 중국 하청기업에게 그대로 넘긴 셈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하청 문화는 이러한 보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해군은 군함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하는 한 일본 하청업체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 하청업체 간토고센에게 도쿄만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서쪽의 나가사키현 사세보, 오키나와에 정박한 미 군함의 폐수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 회사는 군함 옆에 바지선을 대고 호스를 이용해 군함의 폐수를 빼낸 후 정화 처리를 거쳐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간토고산의 전직 직원 3명은 회사가 최소한 10년 전부터 미 해군과 계약한 대로 폐수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서류와 폐수 처리 샘플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가 알려지자 미국과 일본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일본 양쪽의 법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폭로 이전에도 이 같은 정황은 이미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코스카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선원들은 간토 고산의 바지선이 폐수 처리 작업할 때 녹색의 기름띠가 바닷물에 뜨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미해군 직원은 자신이 지난 수년간 상관에게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 10차례가량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부의 폭로로 이런 일이 알려졌고 일본 하청업체 불법으로 인해 일본 앞바다에 오랫동안 폐수가 뿌려진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의 하청 문화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에게 하청을 맡기면서 원가를 절감해 큰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일본 애니를 하청으로 그려주었고 국내 인건비가 올라가자 일본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하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고 일본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서 완벽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일본인의 임금은 중국인의 3분의 1이면 끝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애니메이터의 월급은 520만 원인데 일본 애니메이터의 월급은 170여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일본에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을 주면 3분의 1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보다 일본의 인건비가 훨씬 비쌀 텐데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얼마나 박봉이고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 야후에 애니메이터인데 월급이 고작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월급이 15만 원이냐는 질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는 월급제가 아니고 한 장당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려면 매월 수천 장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애니메이션도 대박이 나면 결국 수익은 제작위원회가 거의 다 가져가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로서는 직원들을 챙겨주기는커녕 회사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중국에 하청을 주면서 퀄리티는 별로지만 단가가 싸서 좋아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중국 쪽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며 일본 애니메이터들이 퀄리티는 별로지만 단가가 싸 일본인이라면 중국인의 3분의 1로 끝난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때 한국이나 중국에 하청을 주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청을 받아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한 중국인 기업의 사장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일본의 하청의 인건비가 훨씬 싸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베노믹스 대성공이 아닌가, 드디어 일본인이 노예로서 고용되는 시대에 도래했는지 중국만 급성장하다니 간사하다.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구나. 감동했다. 또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는 것인가. 간신히 일본에도 빛이 보이는군요.
메이드 인 재팬 부활이요. 30년이 넘게 성장이 멈추고 임금도 제자리인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롱토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일본은 하청을 주는 나라에서 이제는 점점 하청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일본 기업의 하청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대만의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하청으로 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대만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하청을 맡겼던 일본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만 폭스콘은 2016년 일본 샤프를 인수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 누보톤은 일본 파나소닉의 반도체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또한 폭스콘은 일본에 대규모 R&D 거점 조성을 추진하며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만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한 일본 기업들을 매수해 자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일본 기업의 하청으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값싼 노동력의 매력을 느껴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당시엔 그저 단순 제품 조립을 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았고 삼성전자는 1983년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인 취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갑자기 발표에 유명해진 도쿄 선언입니다. 일본은 무모한 도전이란 평가와 함께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삼성은 9개월 만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도쿄 선언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강국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1위 메이커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다고 발표했고 2년여가 지난 지금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국산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년보다 75% 감소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90%나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화수소 수입량이 5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강경책이 도화선이 돼 한국이 반도체 관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를 가속화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보란듯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당초 133조 원 투자 계획에서 38조 원을 추가하여 총 17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는 전세계 1위의 반도체 국가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세계를 장악했던 가전, 반도체, 조선에서 한국 등 경쟁 국가들에게 밀렸고 이제 이들 국가에게 하청을 맡기던 위치에서 하청을 받는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함부로 수출 규제를 하며 하청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